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재개발, 재건축 중요 개정 법안들 국회에서 줄만 서 있다가 낮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마치 당장 시행이 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낮잠 자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하우징 헤럴드에 나와 있던 뉴스 기사입니다. 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비사업 관련들이 대부분 낮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2년 실거주 의무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이라든지 전자출석 허용,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이 법안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인데요. 이 과밀 억제권 내에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이 내용인데요. 재건축이 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는 지난해 6월 17일, 그러니까 6.17 대책에서 발표했었는데요. 이 개정 법안은 공급절벽 현실화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집값 잡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려다가 이 재건축 사업 자체를 금지시키는 규제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압구정지구의 대부분의 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이 법안 내용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서둘러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재건축 아파트는 30년, 35년,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죠. 이렇기 때문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주민들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기 전 단계인 재건축 추진 예정 단지들에서는 재건축 사업 진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작년 6.17 대책이면 벌써 1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줄만 서 있다가 낮잠을 자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난해 9월 11일 조응천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각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 회고록에 따르면 투자 목적 조합원의 분양분이 감소함으로써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수도권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년 실거주를 못해서 현금 청산이 돼야 그 물량을 일반 분양 물량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나 몇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당은 이 규정으로 인해 저렴한 재건축 전세 아파트가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35년, 40년 된 아파트의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신축되어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6.17 대책에서 발표한 이후에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를 미리 해놓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상황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결국엔 전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죠. 재건축 추진 절차 4단계를 한번 볼까요? 2년 실거주 의무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 전에 2년 실거주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분양 신청 단계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까지 2년 실거주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제 입법 발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분양 공고일, 조합원들 말하는 겁니다. 조합원들 분양 신청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분양 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이 말이고요. 만약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조합원이죠.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낮잠 자고 있는 법안입니다. 전자투표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전자투표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의 경우 전자출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전자투표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됩니다. 이 꼭 현장에 직접 출석을 해야만 직접 출석으로 간주하고, 이 전자투표는 직접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죠.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자연재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미세먼지 같은 사회재난 발생을 했을 때 이 직접 출석이 불가능해 총회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 일종의 전자투표 참여만으로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입니다. 요즘 총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집합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포주공 1단지다. 조합원이 약 5,200명이 넘는데요. 20%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명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출석을 해서 총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 외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총회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이 전자투표 허용에 관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대리투표로 인한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 왜곡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계 시스템 오류나 고장으로 인한 엉뚱한 의사결정, 그리고 고령층들의 인터넷 사용 미숙,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보다는 꼭 직접 출석을 해야만 하는 이런 법안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될 법안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회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리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이 등등을 위해서 총회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출석이 어려워서 총회를 못한다고 하면 사업 지연은 불보듯 뻔합니다. 엄청나게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투표 허용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낮잠 자고 있는 법안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에 상가조합원 개시가격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상가조합원들이 주택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 개시가격이 0원이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복리시설 재건축 조합원도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요.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 과다 부담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 등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에 따라 종료 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이 상가 등의 가격을 포함해서 계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반드시 처리돼야 될 내용인데요. 이 당장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고 있는 단지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여야가 잘 합의해서 순조롭게 처리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참고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을 한번 알려드리면요. 이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이 조정된 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그리고 개발 비용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에 이 부가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이 산정 방식에서 기존의 상가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이 없었기 때문에 상가조합원은 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만 빼기 때문에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에 비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조합원도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기존의 상가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가에 맞춰서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낮잠 자고 있는 법안은요,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쪼개기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재개발 구역 내에 다주택 조합원의 지분 쪼개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에 다주택 조합원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한 명만 대표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정법 일부 개정 방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에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제처 해석이 뒤집혔습니다.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이 일종의 지분 쪼개기를 인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이 이번 입법안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분 쪼개기를 하게 되면 조합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사업성은 뚝 떨어지죠. 이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입법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이 법안에는 LH나 SH 등 이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직접시행 방식을 명시했고요. 주민 2분의 1 이상의 제한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업이 확정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거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특례 규정도 담았다고 합니다. 이사대책에 나와있던 내용인데요. 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입법 내용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또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는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이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20년으로 정하자. 그리고 내진 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이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면제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진단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30년, 어떨 때는 40년, 그리고 평가의 가중치가 주거환경이 가장 높을 때가 있었고 현재는 구조 안전성이 가장 높게 돼 있죠. 이렇게 각 정권마다 입맛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못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전진단 절차인데요.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 변경안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죠. 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이런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30%로 동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태영호 의원의 안전진단 완화 내용에도 이 항목별 가중치를 법률로 규정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 내용들이 실제로 위험으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야만 그 이후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이 국회에서 줄만 서 있다가 낮잠 자고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시장에 가장 큰 위험을 주는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